40인 불혹이다. 그거 전문가들이 위작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다른 사람 끼워놓은 거예요. 슬쩍. 그런데 그 의심에 이제 정점 있는 사람이 사마천이에요. 공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자를 굉장히 떠받드는 것 같아요. 공자라면 이제 흠결이 없는 완전한 성인이다. 공자가 어떤 인물인가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그거 다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공자의 아버지가 나이가 꽤 많았고 그분이 굉장히 나이가 어렸는데 들판인가 이런 데서 만나서 거기서 공자가 생겼다. 그 야합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거든요. 공자에 관한 이야기나 논어라든 책 이런 데 보면 공자의 일대기를 해가지고 주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의심을 푸는 게 뭐냐면요. 공자의 일대기가 그렇게 자세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예요. 공자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2000년도 넘었잖아요. 근데 공자의 일대기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가? 의심스럽잖아요. 공자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으면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죠. 유명한 인물이었으면은 기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자는 죽을 때까지도 무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이었고 죽었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그 이제 말씀을 모아서 책을 엮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빅히트를 친 거예요. 공자에 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의심스럽죠. 그런데 그 의심에 이제 정점 있는 사람이 사마천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자의 일대기는 사마천이 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에 공자세가라는 그런 편이 있는데 공자에 쓴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이 그의 일생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상한 내용이 많아요. 공자가 노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나중에 퍼뜨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통의 지금의 전문가들은 위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논어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논어는 다 진짜가 아니에요. 거의 상당 부분이 가짜예요. 위작이에요. 다른 사람이 끼워놓은 거예요. 슬쩍. 유명한 그 구절 있잖아요. 40인 불혹이다. 그거 전문가들이 위작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논어에 위작으로 의심받는 부분들이.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노자한테 가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마천이 이제 쓴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로 봐서는 사마천의 의도는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마천이 도교 신자였어요. 근데 도교와 유교는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천의 기본 입장은 도교이기 때문에 유교가 마음에 들잖아요. 따라서 유교를 공격할 때 공자를 공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죠. 근데 사마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공식적으로 겉으로는 공자를 띄워줘요. 그 다음에 뒤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공자의 세가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공자가 이제 그 정승과 같은 그 이제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소종명과 이런 사람을 이제 처형해서 3개월 만에 이제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공자는 한 번도 그런 높은 벼슬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묘사했냐면요. 거기 3개월이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자기한테 나라를 맡기면 제가 1년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3년이 지나면은 그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마천이 그 비꼰 거예요. 아, 공자가 3년이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했지 잘. 그렇다면 3개월로 해주마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방법이 뭐냐면요. 사람을 처형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어느 쪽으로 봐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택할 사람이 아니에요. 인과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처형하거나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사마천이 과감하게 쓴 거예요. 소형물을 처형함으로써 3개월 만에 평화를 누리겠다 이런 거죠. 비꼰 거예요, 3년을.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그 공자를 사실은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자 세가라는 것도 되게 이상한 게 세가라는 것은 그 사마천의 그 사기에서 왕들에 관한 일대기에 왕. 그런데 공자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의 그 계열 속에 넣은 거예요. 사마천이 일부러 띄워준 거죠. 그리고 이제 내용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에 관해서 집이른 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사람들 계속 인용하는데 그거는 악의적인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의심을 갖는 거는요. 사마천은 공자보다 350년이나 지난 후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공자는 무명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료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그리고 굉장히 귀했잖아요. 자료 자체가 옛날에는 다 대나무에다 쓰고 그랬으니까요. 350년이나 지나서 마치 어제 일처럼 일대기를 썼다. 그거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우리가 같이 살던 그 인물이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인물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평전이 나오는데 다 내용이 달라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쓰죠. 그 자기 편이면은 좋은 것만 쓰잖아요. 당대 인물에 관해서도 서로 엇갈리는데 350년 전의 인물에 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쓴다? 상세할수록 사실은 수상한 거죠. 그냥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냥 뭐 준활에 가서 노자를 만났으면 뭐 누구를 죽여가지고 3개월 만에 나라를 평화롭게 했다 이런 거에 관해서는 매우 의심스럽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뭐 특별히 사마천을 뭐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요. 고전을 읽을 때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뭐 공자의 얘기가 나오면 아 이거 다 맞는 거야. 사마천이 얘기했으면 맞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것도 공자에 관한 하나의 의견이거든요. 따라서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비판적으로. 이게 사실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자가 썼다고 하는 그 논어를 하는 텍스트도 의심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서는 뭐 사람들이 거기에는 작고 하나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따지는데요. 그 예전에는 그런 것이 다 필사본 같은 것이 옮기다가 잘못 옮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유예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사회를 상상하고 공감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자가 살던 시대와 지금 전혀 다른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게 이럴 때 공자의 마음을 나는 이해하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100년 전 사람 만나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와 소설은 다를 게 없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그게 유명한 역사학자일수록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